이름도 생소한 1급 가축 전염병 럼피스킨병. 지난달 19일 충남에서 첫 발생한 이후에 보름도 안 돼서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이미 처분된 소만 5천 마리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첫 발생인데 피해를 줄일 최선의 방법은 뭔지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유한상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럼피스킨병은 굉장히 생소한 병이었는데요. 우리나라 첫 발생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한 가축 전염병입니다. 이게 어떤 병이고 또 얼마나 위험한지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럼피스킨병은 럼피스킨 바이러스 감염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가축 전염병입니다. 이 질병에 감염되게 되면 우선 고열이 나게 되고 식욕이 없어서 사료 섭취가 감소하게 되고 또한 과도한 침을 흘리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피부나 입, 코, 유방, 생식기 등의 점막에 다양한 크기, 약 2 내지 5cm 크기의 결절을 생성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결절들은 피부뿐만 아니라 내부 소화기나 여러 장기에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 젖소의 경우는 우유 생산량이 급감하게 되고 임신한소에서는 유산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피부의 결절로 인해서 가죽의 생산이 감소하거나 또 성장이 지연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막대한 농가에 피해를 주는 그러한 가축 전염병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치사율을 보니까 한 10% 정도밖에 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상품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동안 없던 이 바이러스가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나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추정하고 계십니까? 예. 사실은 이 럼피스킨병은 약 100여 년 전에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보고된 가축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에 풍토병으로 오랫동안 있다가 약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방에서 발생하기 시작했다가 그 이후로 발칸반도, 남동 유럽 쪽에 발생을 했었고 이쪽으로는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 중국, 러시아, 인도, 네팔 등을 거쳐서 최근에는 이제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지난 여름에 여러 가지 태풍이라든지 또 늦은 장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변국에서 발생했던 나라로부터 흡혈 곤충에 의해서 매개되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런 곤충들이 그런 태풍을 타고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국내에 들어와서는 아마 발생 한 달 전 이 질병의 특성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 추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후로 많은 인구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가축의 이동이 있어서 전국에 확산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부는 일단 백신 접종이 최선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접종도 되게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어제 기준으로 한 70% 정도가 완료가 됐는데 이 백신 접종이 끝나면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사실 이 질병은 현재까지는 백신 접종 방법밖에는 이제 예방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우선 철저히 해야 되니 가장 기본적이고요. 백신 접종을 할 때도 사실은 이 백신이 정확한 양이 정확한 장소에 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문가들에 의해서 접종하기를 권고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신 접종하고 난 이후에 이제 항체가 생기는 기간이 한 3주 정도 걸리는데 그 기간에는 또 다른 개체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흡혈곤충 구제라든지 농가에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주기적인 소독, 동물의 유입 이런 것들을 차단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지금 또 자가 접종을 하시는 농민분들도 좀 계신데 보면은 이제 이게 굉장히 주사 놓기가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백신은 지금 다른 백신과 다르게 피하 접종을 해야 백신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 접종이라는 게 일반 농가나 비전문가들은 그렇게 쉽지 않은 접종 방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문가들에 의해서 접종할 수 있도록 하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농가에서는 이제 한우나 우유 소비가 줄지는 않을까 지금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입니다. 사람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요? 예, 이 질병은 사람에는 감염되지 않는 그런 가축 전염병입니다. 실제 이제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한우에 대한 소비 감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뭐 어쨌든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라는 게 교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어떤 질병이든 간에 이제 한번 시작이 되면 이게 토착화되고 계속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럼피스킨병도 이제 상시로 좀 대비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나라 지금 이제 가축 전염병을 방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제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그 원인 바이러스와 같이 공존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럼피스킨병에 대해서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럼피스킨병 바이러스가 계속 생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유념해서 방역 대책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체가 없는 동물, 즉 새로 태어나는 송아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방어 항체가 없기 때문에 주기적인 백신을 해야 되고 또 백신을 한 번 하더라도 평생 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위험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백신을 접종하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 이제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그 흡혈곤충 방제라든지 주기적인 소독 또 농장의 동물 유입 이런 것을 차단해서 원인 바이러스가 농장에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해서 그 질병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 백신 접종 외에 또 다른 좀 방역 대책이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 뭐 특별한 게 좀 있습니까? 이 럼피스킨병에 대한 방역 대책은 백신 접종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문제는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개체들, 송아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항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개체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백신 접종과 함께 모니터링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에 유입될 수 있는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한 방역 대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구제역처럼 럼피스킨병도 상시 방역 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